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중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많이 익숙해졌을 테니 다들 이제는 무시하고 짐 싸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밖으로 떠나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착륙할 때 바퀴를 빼고 고도를 천천히 낮추면서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합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제대로 착륙하지 못하고 비행기가 급격하게 고도를 낮추면서 활주로에 덜컹덜컹거리면서 부딪히면서 착륙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비행기에 데미지를 받을 수 있겠고요. 타고 있는 손님들도 다치는 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도 금리 인상과 함께 경기가 식어가는 착륙을 준비하는 시기인데요. 급하게 착륙하는 하드 랜딩과 부드럽게 착륙하는 소프트 랜딩 둘 중 하나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에는 소프트 랜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드 랜딩을 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소프트 랜딩은 다들 기대하는 약한 경기 침체를 말하는 것이고 하드 랜딩은 경제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증시는 소프트 랜딩을 반영하면서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최근 몇몇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들을 체크하면서 최근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언제 조심해야 할지 이것도 함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6월 초에 발표된 미국의 실업률을 보겠습니다. 실업률은 최근에 3% 중반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다가 지난 5월달 실업률이 쓱 올라가면서 3.7%를 기록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윗꼬리가 살짝 올라간 게 보이시죠? 그렇지만 최근 1년치를 확대해보면 3.7%라는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말에도 몇 번 나왔던 게 3.7%라는 수치입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를 보면 제조와 정보 섹터를 제외하면 모든 영역에서 고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고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도대체 누가 경기 침체라고 했을까요? 경기 침체를 무시하고 미국의 고용은 활활 타오르는 중입니다. 그래도 미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 영역에서 고용은 감소하는 중이기 때문에 굳이 침체를 말하자면 약한 경기 침체로 흘러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노동자들의 월급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인플레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은 파월 연준의장도 여러 번 언급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의 전월 대비 임금 상승률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0.3% 증가에 그쳤습니다.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이날 물가 상승에 대해 한숨 덜었다고 봅니다. 종합해볼까요? 생각보다 임금발 인플레는 약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이 여전히 강하죠. 요즘 은행 파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인데 고용만 보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지표들은 미국 경제의 소프트 랜딩의 근거로 작용하는 중입니다. 6월 초에 나온 ISM 제조 PMI와 ISM 서비스 PMI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둘 다 모두 2021년에 피크를 찍고 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지수는 제조업 위축을 나타내는 50 아래에서 꾸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고용 사이드에서도 제조업 부문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제조업 고용 상황과 ISM 제조업 PMI를 감안했을 때 미국 경제가 제조업 측면에서는 확실히 침체를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위기 터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과거 20년간 ISM 제조업 PMI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상황을 나타내는 ISM 제조업 PMI 차트입니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제 위기 때만 볼게요. 2001년 IT 버블,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 세 번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ISM 제조업 PMI가 급속도로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하드 랜딩 상황입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에 있는 현재 상황을 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급속도로 다이빙 하진 않잖아요. 완만하게 제조업 지수가 하향하는 중입니다. 48, 47 이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 랜딩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나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하고 그 다음 달에는 3.27% 상승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우, 연준의 목표 수치가 2% 아니었나요? 물가가 2%에만 도달하면 금리를 동결하고 상황을 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몇 달만 흘러가면 물가 2%에는 금방 갈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상황을 보면 물가 역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 물가는 여전히 5%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여전히 물가는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하죠. 사람들은 낮아진 CPI에 주목하면서 어느 정도 물가가 낮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중이고, 이로 인하여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는 이러한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미국 경제, 성장, 인플레, 고용, 트리플 연착륙 가는가?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천천히 가라앉긴 하는데 성장, 인플레, 고용 모두가 위기 수준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아주 이상적으로 천천히 꺾인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당분간은 말이죠. 이 세 가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물가를 볼까요? 물가는 당분간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자주 보여드린 WTI 국제유가 차트인데요. 빨간색 네모 박스 친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가 다 함께 급등했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을 체크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물가는 작년에 높은 국제유가를 반영하여 역기저 효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 달부터는 국제유가가 뚝뚝 떨어졌었죠. 그렇다는 것은 올해 8월에 발표되는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가의 골디락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런 내러티브가 꽤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8월달부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원유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 물가는 여전히 5%대로 높게 유지될 전망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이것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8월 달부터는 국제유가로 인한 역기조 효과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꽤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 혹은 인하하기에는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 다가오는 6월달 연준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건너뛰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필립 제퍼스 연준 이사는 지금까지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 검토해보자. 데이터 좀 보고 결정하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금리 인상의 효과는 1년 후에 나타난다고 하죠. 연준은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슬슬 그 효과가 나타날 때가 됐죠. 그래서 제퍼슨 이사뿐만 아니라 여러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의 효과 좀 보자. 주사 놨으니까 어떻게 반응할지 임상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주사를 한 방 더 놓을지 말지 결정해보자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물 시장에서 77%의 확률로 다가오는 연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금리를 한번 올렸다가 11월부터는 다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금리를 내린다는 전망은 꾸준히 나오고 있네요. 정말로 개미들의 염원이 엄청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한번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했으면 이제 더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분이 꽤 있죠. 실제로 6월 달에 동결하고 나서 7월 회의 때 금리를 또 동결한다는데 베팅한 비중이 35%나 되잖아요. 그런데 방심해선 안 됩니다. 이것은 호주중앙은행 기준금리 차트인데요. 호주중앙은행에서 4월에 금리를 한번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주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구나 라고 방심했었는데요. 호주중앙은행은 5월 달에 한번 기습적으로 금리를 올렸고요. 6월 달에 한번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금리를 올리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믿고 그쪽 방향으로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금리의 피크를 가정하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자산을 볼까요? 최근에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과 함께 연준에서 돈을 일시적으로 풀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거의 다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행 위기가 빠르게 잡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 위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연준의 자산을 봤을 때 연준에서 금리를 내려줄 이유는 당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간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최근 증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